더 이상 못 참겠다. 활동 보조 확대하라. 네, 뒤에 있는 거 빼고요. 일단 장애인 차별 철폐 투쟁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외쳐보겠습니다. 더 이상 못 참겠다. 노동권을 보장하라. 네, 그리고 여러분들 우측편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시기로 약속하신 우리 한나라당 이 중앙당 당사 집회를 하고 우리들의 목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지금 저희들 뒤편에 있는 국회에서 그리고 저희들 오른쪽 편에 있는 이 정부 여당인 한나라당에서 지금 현재 이 장애인 복지 문제, 이 활동보조 예산 그리고 이 장애인 노동권 문제와 관련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 그리고 장애인 연금법 제정 문제 이런 문제들을 지금 국회에서 이제 막 논의를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제 적인 이 열쇠를 쥐고 있는 집단이 바로 저희들 우측편에 있는 이 정부 여당인 한나라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곳에 와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자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항상 이 국회에서 예산 논의할 때 그리고 장애인과 관련된 법 제도를 가지고 논의를 할 때 항상 이 정부 여당 한나라당 그리고 이 국회에서는 이 여전히 한정된 이 정부의 예산 문제를 이유로 장애인의 복지를 축소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박탈하고 이 장애인의 생존권을 외면하는 이런 행태를 꾸준히 저질러 왔습니다. 그리고 잘 기억을 못해가지고 오늘 집회는 이 세 가지 사안을 가지고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 예산 확대 그리고 장애인 노동권 보직해서 오늘 이 전 장애인계가 모여서 이 공동행동이 함께 이 투쟁을 선포하는 오늘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모이신 이 모든 보조 예산 확대 그리고 장애인 노동권 보장 그리고 장애인 연금법 도입을 촉구하는 이 전 장애인계 공동행동 오늘 천막노선 선포 이 투쟁 결의대회를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의 힘찬 박수와 함성으로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회를 맡은 힘차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못 참겠다. 활동보조 확대하라. 더 이상 못 참겠다. 활동보조 확대하라. 활동보조 확대하라. 장애인 차별 철폐 투쟁. 더 이상 못 참겠다. 노동권을 보장하라. 더 이상 못 참겠다. 노동권을 보장하라. 노동권을 보장하라. 장애인 차별 철폐 투쟁. 더 이상 못 참겠다. 장애인 연금 도입하라. 더 이상 못 참겠다. 장애인연금 도입하라. 장애인연금 도입하라. 장애인 차별 철폐 투쟁.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배경으로 조직이 되었으며 향후에 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투쟁을 전개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전국장애인 차별차별연대 집행위원장이신 박경석 집행위원장님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장애인 활동보조 예산, 장애인 노동권, 장애인 연금 쟁취를 위한 천막농성, 공동운동의 천막농성을 돌입합니다. 우리 투쟁은 12월 3일 세계장애인 날까지 진행할 겁니다. 마음 같았으면 이곳에서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천막을 치고 투쟁하고 싶지만은 일단은 저희는 바로 길 건너편에 있는 장애인 단체와 그리고 한국장애인개발원 이 입주하고 있는 이름센터 앞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투쟁하는 것은 장애인이 이 지역사회에서 인간답게 살기 위한 조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계속 매년마다 투쟁하니까 좀 계속 반복되니까 좀 지겨우십니까? 아닙니까? 맨날 똑같은 투쟁 또 하니까 약간 심심하시죠? 아니십니까? 우리가 수년간 2001년도부터 장애인의 이동권, 활동보조인 예산, 교육권, 수많은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위해서 우리는 투쟁하고 전진해 왔지만은 지금 이명박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는 더욱더 암울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속에서 열리는 국회에서는 이미 이명박 정부가 사회복지 예산을 삭감하고 그 삭감한 예산대로 심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단순하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예산은 바로 우리의 생명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정치인이 장애인을 위한다고 이명박이가 장애인을 위해서 장애인의 날에 장애 아동들을 청와대에 불러놓고 밥 먹여준다고 장애인 인권이 발전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로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분명하게 정부는 국회는 예산으로서 우리에게 답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만 번지르르하게 장애인을 위한다고 하고 장애인을 위해서 자선 콘서트를 수백 번, 수만 번 하고 장애 체험을 수천 번, 수억 번을 해도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자본으로서 예산으로서 우리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지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의 투쟁은 바로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권리를 위해서 투쟁한 겁니다. 우리가 춥지만은 이곳에서 천막을 치고 국회를 향해서 투쟁하는 것은 반복되는 투쟁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가 조금씩 전진해야 될 우리의 과제이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 투쟁을 위해서 오늘 동지들 춥지만 힘차게 모였죠. 안 그렇습니까? 비록 17일간의 짧은 투쟁입니다. 12월 3일 세계장애인의 날까지 짧게 투쟁하지만은 우리 힘차게 단결해서 우리의 요구를 관철해 나가는 투쟁을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동지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투쟁은 단순하게 오늘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에서만 오신 동지들의 투쟁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전국 장애인 차별차별투쟁대가 함께하고 있는 전국 조직에서 이제 매일매일 돌아다니면서 매일매일 이곳에 모일 겁니다. 그래서 국회를 향해서 활동보조인의 예산, 장애인의 노동권, 장애인의 연금 법안에 대해서 그들의 의지를 묻는 투쟁을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물어서 아니다 그러면 우리 그냥 집에 갈까요?
그렇지 않죠?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의 투쟁의 의지를, 우리의 각오가 무엇인지를 그들한테 시퍼렇게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투쟁을 우리 총력적으로 모으는 것이 12월 2일과 3일 1박 2일 동안 우리는 여의도에서 노숙투쟁하면서 세계장애인 날에 장애인 인권 행진을 조직할 것입니다. 그때는 더 많은 우리의 동지들이, 전국에서 모이는 우리의 동지들이 이곳에서 국회에서 우리의 활동보전 예산과 장애인 노동권과 장애인 연금 법안 통과를 위해서 투쟁하게 될 겁니다. 우리 오늘을 시작으로 우리 많은 친구들 만나서 투쟁을 조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 집단들이, 기독교 집단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전도를 잘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배울 것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권리를 위해서 많은 동지들에게 우리의 투쟁을 알리고 조직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지들께 제가 선물을 하나 준비해 왔습니다. 맛있는 선물은 아니고요. 제가 뱃속에서 선물을 빼야 되는데, 책입니다. 이 책을 통째로 주면 너무 많기 때문에 책에 있는 글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은 책이 아니라 베네수엘라라는 나라의 헌법에 나타난 장애인의 권리에 대해서 명기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나타난 장애인의 권리와 베네수엘라라는 나라에서 장애인의 권리에 대해서 명시한 것들이 얼마나 다른 것을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그 헌법 81조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장애나 건강성의 특별한 요구를 가진 모든 국민은 자신의 능력을 완전하고 자주적으로 행사하며 가족과 공동체 속에 어울려 살 권리가 있다. 국가는 가족, 사회와 연계하여 그들의 인간적 존엄성에 대한 존중과 기회평등, 만족스러운 노동조건을 보장하며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그들이 상황에 적합한 교육, 훈련과 고용 창출을 촉진한다. 청각장애인들은 베네수엘라 수화를 사용하여 의사를 표현하고 소통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비장애인들의 공식과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라고 했습니다. 헌법에, 한 나라의 헌법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장애인이 사회와 가족의 공동체에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어울려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명시했습니다. 헌법에 보건복지부 시행령, 시행규칙이 아니라 관리들의 마음에 따라서, 예산의 논리에 따라서 우리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들이 아니라 한 나라의 국가의 헌법에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집구석에서 처박혀서 수십 년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헌법에 명시된 우리의 권리입니다. 노동할 조건, 만족하게, 중증장애인들라도 만족하게 노동할 수 있는 조건을 국가가 보장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청각장애인들에게는 수화가 비장애인들의 공식화에 준한다라고 해놨습니다. 세상에 이런 헌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짓말이죠. 거짓말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순 사기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나라에서는 헌법에 보장된 이 권리가 우리는 관료의, 한 관료의 입주덩이에, 한 국회의원의 마음에 따라서 우리는 좌지우지됩니다. 서울시장의 거짓말 같은 행복 프로젝트에 우리는 속아 넘어가고 이 사회는 기만당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있는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
저 국회의원들한테 우리 권리가 지금까지 박탈당해 왔습니다. 우리가 투쟁하는 거 단순하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받아야 될 우리의 권리에 대한 투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지들 춥고 힘들지만은 정말 함께 단결해서 투쟁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의 노동권 문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지금 국회에 11일 날 국무회의 통과해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중증장애인들 고용하면 경증장애인들 한 명 고용하는 것보다 2배를 쳐주겠다고 합니다. 이게 장사 노름입니까? 중증장애인들 고용 전혀 안 되니까 이제 카운트 2배 해가지고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결국은 기업들 고용 의무 그나마 피땀 흘려 만들어 놓은 할당 2%를 무력화시키는 거짓 노름입니다. 그들은 자본의 논리, 돈의 논리에 따라서 우리의 최소한의 일할 수 있는 권리조차도 후퇴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중증장애인을 위한다고 하면서 번지르르하게 거짓말시켜서 장애인 노동권,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필사적으로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활동보전 예산 지금도 경남의 마산에서 안원준 한나라당 의원실 앞에서 우리의 동지들이 2달째 투쟁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안원준 의원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장애인들 해주고 싶어도 떼서니까 못 해주겠다고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자가 한나라당의 보건복지가족위의 간사입니다. 그러니 그런 말 짓거리는데 우리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공동대응 더 많은 사람들 함께 조직해서 한 나라의 헌법에 명시된 이런 구체적인 권리를 우리 한번 만들어가는 투쟁을 힘차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장애인 날 12월 3일 세계장애인 날입니다. 인권은 말의 장치가 아닙니다. 인권은 우리의 투쟁으로 우리의 권리를 쟁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지들 힘차게 투쟁합시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생존을 위한 요구다. 장애인 복지 예산 확대하라. 예, 장애인들이 이제 이 기업에 2% 이상 고용되면 이제 고용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고용 장려금 지급에 대해서 대상과 입니다. 결국 이 고용 장려금의 지급 대상과 지급 기간도 이것이 조정되게 되면 정부에서 예산 확대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남 마산에서 한 달이 넘게 계속 이 노숙 농성을 이어가고 계신데요. 장애인 활동보조 각 상임위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내년도 예산 심의와 또 법률안 심의를 합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한나라당 국회 보건복지 가족위원회에 안홍준 의원이 간사로 있습니다. 이 안홍준 의원이 앞장서서 활동보조 내년도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2007년 4월부터 활동보조가 전국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그 대상을 1급 중증 장애인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활시간도 여전히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지역 장애인들이 보다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소한의 지원을 더욱 해야 함을 계속해서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 예산을 508억 원을
추가 지원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 예산과 그리고 당정 협의를 하면서 한나라당에서는 508억 원 추가 예산이 너무 많다면서 163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활동보조 예산이 1083억 원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거 이대로 가면은 국회에서 그냥 내년도 예산 통과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63억 원 뿐만 아니라 여전히 지금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지원으로도 턱없이 부족한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올해 2008년도에 정부는 2만 명에게 월 평균 156시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7월 기준으로 2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신청을 못하고 있는 장애인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2만 5천 명으로 그 대상을 늘리겠다고 합니다. 예산은 분명히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자연 증가분에 따른 예산일 뿐입니다. 동지 여러분, 정부에서는 장애인들로 70시간만 살으라고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우리 장애인 동지 중에서 70시간 받고 계신 분 계신가요? 90시간 받고 계신 분 계신가요? 120시간은요? 180시간은요? 그 이상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내년도 월 평균 시간은 그들이 말하는 70시간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90시간 필요한 장애인, 120시간 필요한 장애인, 180시간 필요한 장애인, 그 이상 필요한 장애인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30시간 받는 장애인이 50시간 받을 수 있고 50시간이 받는 장애인이 70시간 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 시간은 늘어날 뿐인데 지금 180시간 받고 있는 그 장애인은 상한선이 늘어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년도에도 180시간만 받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하루 3끼 식사만 하는데도 하루 6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말 밥 먹기에도 부족한 최소한의 시간도 못 받고 있는 게 지금의 활동보조 시간입니다. 그것마저 기획재정부 예산복지과와 당정 협의하면서 163억 원을 안원준 한나라당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 간사가 앞장서서 삭감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신청한 508억 그 예산이 많다고 그 예산 중에서도 163억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시 주장제 장애인 중 16.6%가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2005년도 장애인 신단 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어떤 데는 더 받고 어떤 데는 중개기관의 차이에 따라서 덜 받. 야간에 주말에 노동 강도에 따른 할증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생존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국회 앞에서 천막을 치고 투쟁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투쟁, 가열찬 투쟁 속에서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3대 요구안에 대해서 답변을 받고 정말 내년에는 이러한 요구가 아닌 정말 아까 베네수엘라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박병석 집행위원장님이 그쪽으로 다들 이미 가라고 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인간이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이 되어서 정말 헌법적 권리라고 말했던 것처럼 정말 헌법 보장 속에서 장애인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다시는 이런 자리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힘차게 투쟁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존의 문재인다 활동 보조 확대하라. 확대하라. 장애인 자가 특혜 수행. 네. 문재인 동지 말대로 멋있는 사람입니다. 예. 딴 데 가면 이런 소리 안 듣습니다. 그냥 우리 동지들이나 돼야지 저한테 멋있다는 소리 하지. 그래서 옵니다. 예. 춥죠? 예. 많이 추워졌지만 그래도 해야 될 건 해야죠. 구른돌 부르겠습니다. 우리 춥지만 그래도 손이라도 까딱까딱하면서 몸이라도 이렇게 움직이면서 좀 이렇게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본래를 딛고 구르자. 더러운 것들 밟고 구르자. 자유로운 세상 전혀 다른 세상에 우리 모두 함께 가보자. 야야야 힘껏 불러라 구르자. 험한 세상을 마음껏 구르자. 예예예 힘껏 불러라 구르자. 우리 구르는 동 제발 멈추지 말자. 때로는 힘이 들어 지치기도 해. 그럴 때면 손을 내밀어 손을 잡고 서로 믿고 함께 하는 게 그게 진짜 구르는 거야. 주저앉고 싶은 약한 마음을 희망으로 가득 채우고 우리들의 세상 함께 만들 세상에 우리 모두 함께 가보자. 가자. 구르는 동 제발 멈추지 말자. 이 세상의 바닥에서 멈추지 말자. 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동지들 늘 아직 제가 이런 말 하는 것도 좀 늘 잘해오셨죠. 네. 늘 잘해오셨지만 조금 강적을 만난 것 같습니다. 우리 더 세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저도 더 열심히 노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히 부르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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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오늘도 간절히 원망하지 간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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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거리로 내몰린 수많은 사람과 오늘도 여전히 불안한 우리는 모두는 제각기 제 길을 가지만 우린 아직 오늘도 간절히 원하지 할 수 있을 때 일하는 세상 내 길하는 만큼만 가는 세상을 간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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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하 간절히 간절히 아하이 간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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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오늘도 간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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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만큼 일하는 세상
사회적 빈곤층, 사회적 약자들 어떻게 살아갈지 암담합니다. 세금 부자들한테 많이 거져서 사회복지에서는 학중에도 부족합니다. 부자들 세금 깎아주고 가난한 사람 세금 더 물립니다. 사회복지 예산 늘려야 맞습니다. 사회복지 예산 더 깎고 있습니다. 이게 가진 자의 책무입니다. 로마를 1000년 동안 유지해왔던 원리가 있습니다. 유식한 말로 노블레스 오블리지라고 발음도 잘 안 하는데 주어가지고 가진 자의 책무, 가진 자의 책무는커녕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밥그릇을 깨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추운 겨울에 다시 천막으로 나섰습니다. 저 동기들과 함께 장애인 이동법, 장애인 차별금지법 수정하는데 함께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동기들은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해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저희 민주노동당 많이 부족하지만 동기들과 함께 장애인 이동법, 장애인 차별금지법 만들었던 그런 힘과 역량을 가지고 이번에 반드시 장애인 활동 보조 예산 받아내고 우리 노동권 확보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경제를 살리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이랬습니다. 경제 살리는 게 뭐예요? 수출 안 됩니다. 내수 진작하는 게 경제 살리는 거예요. 내수 진작이 뭡니까? 우리 장애인들, 빈곤층들, 사회적 취약계층들 소득 보존하는 게 경제 살리는 거예요. 경제 살리는 원칙도 모르면서 경제를 살리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하자는 거 아니었어요. 장애인연금법 대통령 당신께서 하겠다고 공약한 거 아닙니까? 맞죠? 그 공약 지키도록 우리 천명동성 당착해서 반드시 쟁취합시다. 민주노동당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글자로 안 보이고요. 부자만 살찌우겠다는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라는 글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자 한나라당 향해서 한번 목소리 한번 높여봅시다. 평소에 감정 쌓이셨던 분들 말고요. 야 이 나쁜 놈아, 한나라당을 향해서 한번 외쳐봅시다. 야 이 나쁜 놈아! 야 이 나쁜 놈아! 네, 한나라당 의원이 나서가지고 당정 협의를 해서 활동보조 예산을 깎겠다고 하죠. 그나마 얼마 되지도 않는 예산을 더 깎겠다고 합니다. 160억 정도 깎겠다고 했는데요. 우리 장애인들이 요구한 예산 턱없이 못 미치는 걸 보건복지가족부가 예산을 냈는데 얼마 안 되는 거를 부동산 부자들한테 1조 5천억이 세수가 감소됩니다. 부자들한테 1조 5천억을 다시 입에 넣어주면서 활동보조 예산, 장애인들이 기본적으로 살아가는데 생활하는데 필요한 예산 160억 깎겠다고 합니다. 100배가 넘는 차이입니다. 부자들한테 100배가 넘는 돈은 입에 넣어주면서 장애인들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예산 160억 세 발의 피잖아요. 그걸 또 깎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우리가 또 오늘 내건 요구 중에 장애인 노동권 연금법 이야기가 있습니다. 빈곤 문제가 경제위기가 심화되면 더욱더 심화되죠. 장애인들 빈곤은 어떻습니까? 보통의 비장애인들 가구 소득에 비해서 대략 절반밖에 못 봅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의 빈곤율은 거의 절반 가까이 육박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장애인 노동권, 일자리도 늘리고 그리고 장애인 연금법도 제정해서 일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연금을 제공하라 하는 게 우리 요구 아닙니까? 자, 그런데 2% 의무 고용률 그것도 제대로 안 지키죠. 그것도 제대로 안 지키는데 최근에 왜 중증 장애인 한 명 고용하면 2명분으로 치겠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식당에 와서 밥 먹을 때 한 사람이 2인분을 먹어도 중증 장애인이 무슨 분신술을 합니까? 중증 장애인이 왜 2명으로 보입니까? 웃긴 법입니다. 웃기죠? 예, 중증 장애인 고용을 늘리고자 하면 적절한 재활교육과 그리고 작업장 조건을 마련해서 중증 장애인을 진짜 고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편법을 써가지고 의무 고용률을 낮추려고 합니다. 우리는
공공부문은 6%, 민간 사업장은 3%까지 의무 고용률을 늘리라고 요구합니다. 당당한 권리이자 요구입니다. 그리고 일자리만 늘리면 다가 아닙니다. 장애인들 노동하고 있는 실태를 조사해 보면요, 대부분이 저임금에 허드렛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천대받으면서 홀대받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자리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일자리, 안정적인 일자리, 그리고 인간적인 일자리를 원합니다. 맞습니까? 예, 날씨가 추우니까 짧게 하죠. 마지막으로 장애인도 우리가 늘 요구해 왔습니다. 장애인도 국민이다. 장애인도 노동자다. 때문에 장애인도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누려야 하고 노동자로서의 노동 기본권을 누려야 합니다. 맞습니까? 끝까지 싸웁시다. 추운 겨울에 서로 동지들께 감싸우면서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힘차게 구호를 쳐봤으면 좋겠습니다. 힘찬 연대로 생존권을 쟁취하자. 끝까지 투쟁해서 장애인 차별 철폐하자. 제가 열심히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열심히 호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봄날에 따뜻한 햇살보다 뜨거운 태양 내릴 쬐는 거리를 벗삼아 화창한 가을날 시원한 바람보다 시린 바람 몰아치는 언덕 위에서 포기할 수 없기에 부서지고 깨어져도 우린 두렵지 않아.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딛는 우리의 힘찬 걸음이 아름다운 세상 만드는 한 줌 걸음 되는 것.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는 우리의 땀방울이 더러운 세상 신선에는 맑은 새눈 되는 것. 사람이 더불어 사는 세상 포기할 수 없기에 부서지고 깨어져도 우린 두렵지 않아.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딛는 우리의 힘찬 걸음이 아름다운 세상 만드는 한 줌 걸음 되는 것. 조금씩 조금씩 흘리는 우리의 땀방울이 더러운 세상 시절에는 맑은 새눈 되는 것.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딛는 우리의 힘찬 걸음이 아름다운 세상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자리에서 국회 앞에서 이렇게 단식 농성을 결의하고 시작하게 된 이유는 정말 우리 아이들을 위한 교육권을 위한, 그리고 또한 우리가 정말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는 그런 소망 때문입니다. 정말 교육이라는 거 중요하신 거 정말 아시고 계시죠? 교육이라는 것은 정말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의 정말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뿌리가 되는 것을 이명박 정부에서는 법으로 시행을 하려고 하는, 시행을 시켜놓고서도 이렇게 법마저 무시하고 이 자리에서 학생들까지 이렇게 단식 투쟁을 할 정도로 이 자리로 내몰았습니다. 정말 많은 동지 여러분들도 아시고 계시듯이 정말 장애인 교육권 그리고 노동권, 정말 활동 보조인 제도 정말 미흡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나라에 이렇게 미흡한 제도 때문에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이 제도조차 지키지 못하고 더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이명박 정부를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맞습니다. 정말 투쟁으로서 정말 이 자리에서 이명박 정부에, 그리고 이 국회에 있는 국회의원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해야 합니다. 정말 심각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웃음밖에 안 나오는, 정말 헛웃음밖에 안 나오는 이런 현실이 너무나도 싫습니다. 정말 여러분 함께 연대하여 그리고 함께 투쟁하여 12월 3일까지 정말 열심히 이 국회 앞에서 정말 우리의 뜻을 이루기에 함께 투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힘차게 투쟁해서 장애인 교육권 쟁취하자.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되고 나서부터 바로 저 현수막이 걸린 것 같은데요. 경제를 살리겠다는 약속 완전시키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명박 대통령이 물러날 때까지 저 현수막은 저 다리에 걸려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제 예상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요, 저 사람들은 경제를 어떻게 살리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의 위기는 정확히 말하면 부자들의 그 돈놀이와 부자들이 더 가지기 위해서 하다가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생긴 문제지, 뭐 결코 우리나라가 뭐 잘못해서 그렇게 생긴 게 아닙니다. 부자들이 자신들의 부를 더 축적하려다가 그게 안 되다가 생긴 현상이지. 예. 그런데 뭐 경제가 죽었다고 자기네들 이렇게 믿고 있나 보죠. 근데 경제를 살리려면 먼저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런 마음속부터 좀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결의문을 낭독하겠는데요. 예.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장애인 복지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법을 재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한다. 2008년 마지막 정기 국회가 한창이다. 국정감사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국회 상임위에서 예산안 심사와 함께 수많은 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취임 이후 이명박 정부는 경쟁과 효율, 좌파 척출이라는 잣대로 공안 정국을 형성하고 사회 약자에 대한 복지비를 삭감하고 부자를 위한 세금 감면에 혈안이 되어 있다. 한나라당 보건복지 간사로 국회에서 장애인 예산에 가짜를 쥐고 있는 안홍준 의원은 이미 장정협의 과정에서 장애인의 활동부로 예산을 삭감했다. 이에 항의하여 경남 마산에서 죽중장애인들이 안홍준 의원 지역회 사무실에서 두달째 천막 농성을 하고 있지만 그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찬압하고 있다. 활동부로 예산은 죽중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수적인 예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돈의 논리로 바라봐야 할 것이 아니라 죽중장애인의 인권적 측면에서 생활시간을 보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중증장애인의 활동부도 생활시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각 정당은 특히 한나라당은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이번 국회에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유도한다는 명목으로 중증장애인 더블 카운트를 도입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법을 개정하여 국무회의를 통과시켜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는 중증장애인 고용촉진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실제로는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무력화시키는 계약안이다. 진정으로 이명박 정부가 중증장애인의 노동시장에 진입되기 원한다면 먼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공공부문 6%, 민간기업 3%로 상향 조정하는 것부터 수용해야 한다. 정부가 18년 전 처음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정할 때 그 당시 장애인 출원율을 근거로 2%로 정하였다. 18년이 지난 지금 장애인 출원율은 6%에 육박하고 있다. 정부가 최소한의 양심과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판단하려면 먼저 정부부터 솔선수범하여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6%로 상향 조정하라.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수많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 정책으로 이명박 정부가 대통령 선거 시기에 약속한 장애인연금제에 대해 국회는 논의하여야 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우리는 450만 장애인의 뜻과 소망을 담아 장애인연금안을 마련하였고 이번 국회에 발의할 것이다. 이제 각 의원들과 정당은 입으로만 장애인을 위한다 하지 말라. 진정으로 장애인을 위하고 인권을 보장할 뜻이 있다면 의원들은 이번 국회에서 공동행동이 제시하는 활동부로 예산과 장고법 개정안 장애인연금법안에 대하여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라. 찬바람이 불고 있다. 그 바람은 특히 경쟁력이 떨어지고 효율적이지 않은 중증장애인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장애인 복지비를 삭감해버리고 장애인을 기반하는 법 개정을 싫어하면서 장애인의 삶을 꽁꽁 얼어붙이고 있다. 1% 불화들을 위한 정부인 이명박 정부 안에서 과연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의 투쟁에 달려있다. 누군가가 알아서 던져주는 인권은 없다. 사는 작사를 특히 장애인들의 진정한 인권은 투쟁을 통해 쟁취되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안다. 이 겨울 야만의 정부, 야만의 시대에 부는 찬바람을 우리는 온몸으로 마르며 정할 것이다. 내년에 조금이라도 진정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오늘 국회 앞에서 천막을 치고 투쟁을 선포하고자 한다. 국회가 야만의 정부, 이명박 정부의 주권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오늘 공동행동에서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충실히 논의하여 활동보는 생활시간 보장을 위한 예산 확보와 장애인 노동, 장애인 연금과 관련된 법 재개정을 해야 할 것이다. 2008년 10월 17일 장애인 활동보는 예산, 장애인 노동권, 장애인 연금 쟁취 공동행동.